US 스틸 인수를 둘러싼 미일 갈등 관련된 내용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일본 제철이 결국에는 이 미국의 철강 기업 US 스틸 인수에 성공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짜를 냈던 인수합병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숙고 끝에 승인한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의사결정은 미국이 통제권을 갖는다 이런 단서가 달렸다고 하네요. 오늘 글로벌 경제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이 통제권을 갖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우선 복습 차원에서 간략한 배경 네.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지난해 12월이었죠. 일본제철이라고 하는 일본 1등 철강 회사가 미국 3등 철강 회사인 US 스틸을 149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20조 원 정도의 인수를 한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네. 일본 제철이 조강 생산량 기준으로는 세계 4위 정도가 되는 회사이고 US 스틸은 20위권인 회사라서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하면 세계 3등 철강 회사로 올라서게 되는데요. 네.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철강 시장의 큰 재편이 이뤄지게 되는 건데, 근데 미국인들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US 스틸은 사실 미국의 상징과도 같은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네. 1901년에 철강왕이라고 불렸던 앤드류 카네기가 만든 세계 1등 철강 회사였고, 철강이 산업의 쌀로 불린다라고 하는 걸 감안을 하면 전후에 미국의 부를 일군 건 사실 US 스틸 때문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네. 심지어는 피츠버그 스틸러스라고는 미국 슈퍼볼 최다 우승 미식 축구팀이 있어요. 네. 미국인들 굉장히 슈퍼볼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미식 축구 좋아하죠. 네. 근데 그 연고지 피츠버그가 바로 US 스틸 본사가 있는 도시입니다. 실제로 팀 이름에도 스틸이 들어요. 스틸러스. 맞습니다. 그래서 헬멧에 또 US 스틸 로고가 박혀 있기도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전미 철강 노조에서 들고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여론을 감안해서 인수합병에 퇴짜를 놨던 건데, 물론 명분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내세운 게 철강 산업은 안보와 직결이 된다. 그래서 이걸 외국 기업에 맡길 수 없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네. 그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생산법이라고 하는 법에 근거를 해서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US 스틸이 그냥 한 기업이 아니라 미국인들에게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맞습니다. 회사였는데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런 건데. 그렇죠. 사실 민간 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정부가 막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난리가 났던 겁니다. 네. 우리를 믿지 못하는 것이냐. 우리가 그렇죠. 엄청 우방인데. 네. 그래서 원래 일본 사람들이 잘 흥분하지도 않고, 그렇죠. 특히나 미국에는 거칠게 대응하지 않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결정 이후에 일본 제철의 회장이 이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US 스틸과 함께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장을 내기도 하고요. 네.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 그런 맥락이었죠. 네. 이런 상황에서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뀐 바뀌었어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선거 기간에는 바이든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반대를 하기는 했습니다. 네. 다만 일본 제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하면 당근책을 주면 충분히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을 했고요.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을 회사 고문으로 초빙을 하고, 그다음에 경영진이 하버드 러튼이 미국 상무장관을 계속 찾아가기도 하고, 사실 두드리면 열리기 마련이잖아요. 공을 많이 들였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게 4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외국인 투자위원회라고 하는 곳에 US 스틸 인수 계획을 재심사하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네. 일종의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이제 미국이 계속 반대를 했으면 이게 안 그렇죠. 되는 일이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일본 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 인수합병을 무조건 성공시켜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거는 맞아요. 네.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그렇죠. 최근에는 이걸 50%까지 올렸죠. 가뜩이나 전 세계적으로 철강 공급 과잉이 굉장히 심한데 주요 시장인 미국을 잃을 수는 없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1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5조 원 규모의 시설 투자 계획 카드를 들이밉니다. 트럼프 대통령 손에 투자 유치로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당근을 던져주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히든 카드가 나오는데, 이른바 황금주라고 하는 겁니다.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주요 의사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황금주라고 부르는 건데, 네. 일본 제철이 미국 정부의 이 황금주 한 주,
그러니까 US 스틸의 통제권을 주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미국 측이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일본 제철이 먼저 제안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수 중단 명령을 수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네. 그리고 일본 제철과 국가안보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US 스틸이 일본 제철의 완전 자회사가 됐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요거를 계획적인 파트너십이라는 표현으로 예.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황금주가 없었다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맞습니다. 예,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 미국 정부가 어떤 것들을 통제하게 될까요? 황금주의 권한은 굉장히 막강한데요. 예. US 스틸의 본사 이전, 사명 변경, 그다음에 오. 미국 외 지역으로 생산 또는 일자리를 이전하거나 공장을 폐쇄하는 것, 그다음에 해외 법인 전환 이런 결정들은 와. 미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기업이 된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이게 끝이 네. 아니고요. 네. 경영 판단을 내리는 이사회를 구성할 때도 예. 미국 시민이 과반수여야 하고요. 그다음에 독립적인 이사의 경우에는 미국의 해외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약속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실 민간 기업의 정부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잖아요. 주로 그렇죠. 중국에서 이런 방법을 많이 쓴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번 케이스에 주목하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반도체처럼 미국이 국가안보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산업에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한다. 네. 그러면 US 스틸과 똑같은 요구를 받을 수 또 있다는 황금주 거죠. 얘기하겠죠 그러면. 맞습니다.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은 게 사실 지구상에서 가장 시장 친화적인 나라라고 하면 미국인데 미국이죠. 네. 미국 정부까지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니까요. US 스틸 인수가 그럼 일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사실 지난해 미국의 철강 수입량이 2,600만 톤 정도가 돼요. 네. 미국은 중국, 인도 다음으로 철강 소비가 많은 나라인데 네. 근데 미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물량은 고작 100만 톤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가 255만 톤이니까 뭐 비교해도 절반이 채 안 되는 건데 사실 그럼요. 조강 생산량으로 치면 일본이 미국보다 더 많이 생산을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톤 정도밖에 수출을 못 한다는 거죠. 물론 US 스틸이 합작사 형태로 미국 엘라베마주에 대처소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이 제철소의 조강 생산 능력이 한 530만 톤 정도가 되고 지분이 50%니까 한 절반인 265만 톤 정도는 이미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긴 합니다만 네. 여하튼 조강 생산량으로 치면 일본이 굉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에서 세 번째 큰 시장인 미국에서 힘을 크게 못 쓰고 있었던 셈이고 그러네요. 이 와중에 50%의 관세까지 얹어지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US 스틸을 인수를 하게 되면 단번에 전세가 역전됩니다. 그래서 US 스틸을 노렸던 것이기도 하고요. US 스틸의 조강 생산량이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500만 톤이 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철강 시장에서 9% 정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원래 미국 회사였고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파는 거니까 일본 본토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보다는 부가가치는 조금 적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세워놓은 관세 장벽을 뚫고 그렇죠. 단숨에 미국 시장 9%를 손에 쥐게 되는 셈입니다. 네, 일본과 우리나라가 좀 이제 철강 분야에서 경쟁을 하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로서는 좀 악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철강 기업 중에 현재 미국에 대처소를 둔 곳은 없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만드는 철강은 모두 다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해왔던 건데 네. 뭐 자동차 만드는 데 쓰는 연형 강판 같은 판재료나 뭐 파이프를 만드는 데 쓰는 강관을 주로 팔았던 것이고 네. 과거에 한 350만 톤 정도를 수출한 적도 있기는 하지만 여튼 여러 악재를 뚫고 그나마 지난해 기준 한 250만 톤 정도 수출 물량으로 4위권 정도의 성적을 내고 있었는데 네. 관세 장벽이 50%까지 높아졌죠. 그렇죠. 당연히 덜 팔릴 수밖에 없고 덜 팔리면 가뜩이나 중국산 제품에 밀려서 어려운 우리나라 철강 기업 사정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반면에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일본 제철은 US 스틸 인수를 통해서 이제 전세를 역전시킨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좀 미국에 제처소를 짓는다든지 뭔가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발표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현대 기아차 그룹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제철소를 짓겠다라는 네.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정의선 현대 기아차 회장이 미국 백악관에서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한 재투자 계획을 발표해서 조금 이목을 모았던 적이 있는데 그렇죠. 규모가 5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한 8조 5천억 원 정도 를 들여서 조강 생산 능력 300만 톤 정도의 제철소를 지을 예정이긴 합니다. 네. 포스코 그룹도 같이 손을 잡는 걸 검토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문제는 내년에 착공해서 빨라야 2030년에 완공이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무려 5년이라는 기간에 관세 50% 장벽에 막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 기간에 250만 톤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미국 시장 점유율을 뺏길 수
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 철강 기업은 어떻게 뭐 방법이 없을까요? 참 안타까운데 뾰족한 수가 없기는 해요. 그래요. 사실 현대기아차그룹이 미국에 제철소를 지으려고 했던 이유는 철강 제품을 수출한다기보다는 현대기아차 미국 공장 때문이거든요. 네, 현대기아차가 다 합해서 대략 한 연산 100만 대 정도의 공장을 미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자동차에 쓸 열연강판 같은 것들을 굳이 다른 철강 기업 걸 사다 쓸 이유가 없는 게 그렇죠. 밑에 현대제철이라고 하는 계열사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미국이 관세 장벽을 세웠으니 현지에서 직접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현대차 공장에 직접 넣으려고 했던 건데 문제는 수입하면은 다 관세 붙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5년 뒤에 완공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한국에서 만든 철강을 수입해서 쓰기도 어려운 것이 네. 관세가 50%면 가격이 그러니까요. 1.5배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US 스틸이 현지에서 만든 철강과는 가격 싸움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비싸더라도 현대차 미국 공장이 현대제철 철강을 사다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또 이게 그러면 정작 주력인 자동차에서 미국 시장을 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이 쉽지 않은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이 아니라 좀 네. 다른 시장을 공략해 보자.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면 어떨까요? 이것도 쉽지 않은 게 사실 항상 나오는 뭐 나라이긴 합니다만 중국? 중국이 값싼 철강을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건데 우리나라 철강 기업도 우리나라 기업이 쓰는 것보다 많은 철강을 생산을 합니다. 네. 사실 철강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랑 직결이 돼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철강 생산국들이 과잉 생산 체제를 갖춥니다. 네. 근데 그것도 뭐 정도가 있는 거지. 사실 중국은 거의 끝판왕 정도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많이 쓰기도 합니다만 진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요. 조강 생산 능력으로 치면 무려 10억 톤쯤 되는데요. 2등인 인도가 1.4억 톤이고 3위인 일본이 8,700만 톤, 그다음에 4위인 미국이 이거는 8,100만 톤이니까 비교가 안 되네요. 맞습니다. 거의 뭐 네. 압도적인 과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과잉 생산 체제로 만들어진 철강들을 해외에 굉장히 싼 값에 수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해외 시장에서 뭐 중국 기업이랑 경쟁을 말할 것도 없이 심지어 최근에는 우리나라 안팎마저 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최근에 사실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매우 잘 나가잖아요. 주가도 많이 높고 그렇죠. 뭐 매출도 뭐 수주도 많이 하고 그러면 사실 철강 기업들도 돈을 잘 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를 만들 때는 후판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최근에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같은 곳들은 공장 문을 닫고 있어요. 국내 공장 문을. 왜 그럴까요? 배를 만들 때 후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또 워낙에 중국이 싼 값에 아, 밀어내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도 다 중국산 후판을 사서 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 싸게 파는 거는 반칙이다. 그래서 반덤핑 관세라는 걸 부과하기도 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지금 전 세계에서 철강 기업이 가장 돈을 잘 벌 수 있는 시장.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다른 곳들은 다 중국 때문에 돈 벌기가 쉽지 않은데 그 시장이 우리에겐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도 이제 관세 때문이겠네요. 미국에서. 맞습니다. 관세 때문이기도 하고 일단은 수입 철강 제품의 관세를 50%나 물리기 때문에 미국 철강 기업은 관세 장벽 때문에 사실 이문을 남기고 많이 팔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싸게 안 팔아도 되니까. 뭐 당연한 일인 건데 더욱이 전 세계 철강 시장에서 물을 흐리고 있는 중국산은 미국 시장에 발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회 수출로 다 틀어막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에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거의 중국 수준으로 싸요. 그렇죠. 그래서 네. 비싸게 팔고 돈이 덜 들어간다는 거죠. 제철소는 사실 석탄으로 태워서 만드는 고로, 그다음에 전기로 철 스크랩을 녹이는 전기로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네. 전기가 싸서 미국 제철소는 대부분 전기로를 씁니다. 쓰겠죠? 그래서 탄소도 적게 나오고 그래서 현대제철이 제철소를 짓겠다고 하는 루이지애나 같은 경우에는 네. 전 세계에서 전기 요금이 가장 싼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면 조강 생산 능력으로 현대제철과 엎치락뒤치락하는 뉴코어라고 하는 미국 철강 기업이 있는데 네. 미국 1등 철강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난해 매출액이 307억 달러, 42조 원 정도 되고 영업이익은 20억 달러, 한 2.7조 원 정도가 됩니다. 네. 현대제철은 매출액은 17.6달러, 영업이익은 고작 2천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철강을 만들어내는 양은 똑같은데 네. 매출은 미국 기업이 2배가 넘고 수익성은 10배나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일본제철도 우리나라 철강 기업처럼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었지만 US 스틸 인수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서 덩치를 키울 수 있었고 뉴코어 같은 회사와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철강 기업은 사실 5년 뒤까지 손만 빨고 있어야 하는데 이래저래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조금 외통수에 걸린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금주라는 그 불이처럼 보이는
옵션이 있지만 그럼에도 감수하고서라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렇게 US 스틸을 인수하게 된 거군요. 우리나라 좀 어떤 지혜를 모아야 할 텐데 뭐 쉽지는 않아 쉽지 보이네요. 않아 지금 보입니다. 상황이. 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3프로 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던 잉글리시의 I melt with you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